안녕하세요, 주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네, 저희가 예전에 영화를 다시 보고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야기하는 콘텐츠를 하고 있잖아요. 이번 영화는 무엇인가요? 네, 이번 영화 98년도 허진호 감독의 8월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아저씨, 나 여기서 좀 쉬었다 가도 돼요? 좋아하는 남자친구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한번 해보세요. 전원 키신 다음에 TV로 올리시고 4번이요. 욕 해보세요. 이번 영화는 케빈이 정했는데 8월의 크리스마스를 선정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영화도 그 시기에 봐야 좋은 영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한마디로 말해서 제철 영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이 업로드 될 때쯤이 아마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일 때쯤일 텐데 그러기에 아쉬워서 저는 여름을 한 번 더 잡아보고자 8월의 크리스마스를 선정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영화를 예전에는 어떻게 봤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봤는지, 느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저는 이 영화를 98년도 영화다 보니까 아마도 극장에서 보진 않았을 거예요. 부모님이랑 극장에 갔던 건 99년도에 쉬리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8월의 크리스마스를 몇 년 지난 뒤에 영화 채널에서 틀어줄 때 부모님이랑 같이 봤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아마 뭐 제가 중학교 때쯤이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 당시에 98년도에는 못 봤으니까 TV로 영화 채널로 봤을 때 중학교 때쯤이었으니까 그 감정선이나 그 슬픈 감정 이런 거 못 느끼고 그냥 단편적으로 이런 내용 이렇게 지나가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2021년도에 넷플릭스로 8월의 크리스마스를 다시 봤는데 지금 이제 커서 그런지 주인공의 그 감정선이 느껴지더라고요. 뭐 슬픔, 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픔 이런 게 하나하나 느껴져서 역시 좀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훨씬 더 뭐 공감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른들의 감정이죠. 그렇죠. 예. 스피턴 영화 그때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1998년도 작품이다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됐죠? 그러니까 전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확실한 거는 30년에 20년 좀 넘은 거구나. 극장에서는 확실히 안 봤어요. 제가 오랜만에 봤던 기억도 있고 뭐 홍길동? 기억나세요? 홍길동 같은 영화도 제가 아동 영화인데 심형래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런 영화도 본 기억이 있는데 8월의 크리스마스를 극장에서 안 본 거 보니까 아마 그 영화 비디오 대여점에서 빌려서 집에서 비디오를 보러 혼자 본 것 같아요. 그때도 참 좋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되게 신기한 게 전 이번에 영화를 넷플릭스로 봤는데 20년 만에 많이 바뀌었구나 그걸 느꼈어요. 옛날에는 집에 VHS 비디오 플레이어에도 있고 사진기, 사진사도 이렇게 따로 있고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가 오늘 바뀌었잖아요. 영화를 집에서 본다면 컴퓨터나 아니면 휴대폰을 통해서 보고 그런 게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영화에 대한 감성은 전혀 올드하지 않다고 느꼈어요. 그때도 되게 좋다고 느꼈는데 지금도 역시 이 영화는 명작이구나. 허진호 감독님 진짜 대단한 감독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 보면은 좀 다시 보면 원래 예전 영화 보면 재밌는 게 있잖아요. 그 시절의 시대상이나 볼 수 있는데 그때 뭐 우레메 얘기해 주셔서 얘기하지만 이 영화 속에 지금은 없는 것들이 좀 나와요. 맞아요. 뭐 주차 단속원, 필름 사진 현상관 요즘 별로 없을걸요? 거의 없죠. 없고, VHS 비디오 플레이어 요즘에 안 쓰시잖아요. 안 쓰죠. 없어졌죠. 집에도 없고 파란 날개의 선풍기 이거 사실 옛날 선풍기거든요. 저 외할머니 때 가면 볼 수 있는 레트로 느낌이죠. 빨간색 스쿠터 이런 건 사실 너무 보면서 좀 반갑기도 하고 약간 좀 신기하더라고요. 지금은 다 이제 뭐 휴대폰으로 다 바뀌었고 카메라로 다 휴대폰을 찍고 그다음 넷플릭스로 이제 비디오 안 보잖아요. 넷플릭스로 보고 선풍기는 뭐 에어컨이나 손풍기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심지어 공유 킥보드 이거 좀 그렇지 킥보드로 바뀌긴 했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이거 좀 신기하더라고요. 비교하면서 보니까. 맞아요.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영화를 본 소감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감상평 어떻습니까? 저는 8월의 크리스마스는 사람들이 명불허전이다
인생 영화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인생 영화가 사실 내 인생에서 가장 재밌게 본 영화를 뜻하기도 하지만 이 영화 자체가 소재를 인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인생 영화 그 자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심지어 인생이라는 거를 담백하게 그리고 있다. 그 측면이 전 너무 좋았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 영화의 한 줄로 딱 그 정리해서 알려달라.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이 거짓말하면 영화 됩니다. 뭐 줄거리가 어때? 이렇게 얘기하면 예. 시한부 판정을 받은 주인공이 겪는 사랑 영화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딱 그 플롯 하나만 들으면 상상되는 게 있어요. 너무 뻔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 그 주인공이 일단 의사 멱살 한번 잡습니다. 아, 나 죽기 싫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면 이게 한번 신랑이 버리다가 점점 이제 병이 악화되면서 주인공 이제 고통 느끼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가족들 막 울고 사랑하는 사람도 이제 병 알게 되면서 헤어지기 싫어. 죽지 마. 이러다가 결국 이제 나중에 강가에 보내드리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무리 되거든요. 그런 게 흔하지 않은데 주로 아침 드라마에서 그러지 않나요? 이해가 안 가고 아침 드라마만 보나 봐요. 안 그런데 요새 그런 영화가 어딨어. 아 근데 저 이런 영화 좋아해요. 이런 영화 슬픈 영화 좋잖아요. 아 슬프긴 한데 아까 말한 과하게 이게 뭐 조미료를 넣는 그런 영화를 말씀드리는 거죠. 클리셰가 이렇다 이런 얘기고요. 예. 방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영화들은 슬픈 영화라고 하지 인생 영화라고 하진 않거든요. 근데 8월의 크리스마스는 인생 영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차이점은 인생을 담백하게 그리고 있다는 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담백함이 어떻게 나와 있냐 라고 하면은 먼저 정원이 처한 상황이나 주변의 가족들이 정원에게 대한 태도 그리고 달인과의 사랑에서도 굉장히 담백하게 그리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 담백함이 저희한테 다가온 잔영을 더 일으킨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살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근데 뭔가 딱 특출나게 재능이 있는 사람들 보면 참 부럽거든요. 돋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영화계, 문화계에는 그런 사람들 꽤 많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허진호 감독님은 멜로 영화에 관한 한 남다른 것 같습니다. 오로지 영화 커리어를 멜로 영화로만 만드셨고 그 중에서 대부분이 다 성공을 했죠. 물론 실패한 영화도 있긴 하지만 외출 뭐 이런 같은. 하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 영화를 만드셔서 덕혜옹주, 천문까지 퀄리티가 나름 유지되는 영화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8월의 크리스마스는 허진호 멜로의 위대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장편 데뷔작이시죠? 맞아, 데뷔작이죠. 앞으로 나오는 그 멜로의 그 결을 그렇죠. 8월의 크리스마스 딱 잡았다고 생각해요. 구성을 보면 좀 기이하긴 합니다. 제목도 8월, 크리스마스랑 안 맞는 단어를 가지고 영화 제목을 만들었잖아요. 소재도 사랑과 죽음, 좀 멀리 동떨어져 있는 개념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극적이지 않고 담담하고 무난하고 자연스럽지만 그렇다고 지루하지 않게 영화를 만들었다는 게 정말 대단한 재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 신기한 게 연애 예능 프로그램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돌싱글즈나 환승연애나 체인지데이즈 같은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고 기사도 많이 떠요. 그런 거를 저도 보고 재밌긴 한데 제가 그 프로그램에 출연자가 되거나 아니면 그런 소재의 이야기에 주인공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떨어져서 지켜보고 잊어버리는 약간 소모적인 프로그램이 되게 많은데 자극적이라서 그런 거죠. 예, 그렇죠. 당사자가 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근데 허진호 감독님의 8월의 크리스마스를 보면 죽는다는 컨셉만 아니면 그런 멜로 영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생각이 전 들거든요. 맞아요. 자극적이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영화가 되게 좋은 영화라서 저 8월의 크리스마스를 아주 좋아합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도 멜로 영화고 로맨스 네. 영화인데 그런데 사실 이 둘의 사랑이 다림하고 정원의 사랑 이야기인데 심지어 그 흔한 뭐 키스씬이나 뭐 더 나가서 뭐 포옹씬도 없어요. 그렇죠. 사실 비 오는 날 팔짱 끼는 거 아니면은 어두운 밤에 귀신 얘기하면서 하는 그 팔짱 끼는 장면 예. 이게 딱 두 가지 스킨십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돌싱그즈나 뭐 여러 가지 연애 프로그램보다 저는 이게 훨씬 더 마음에 더 살랑살랑해지고 훨씬 더 연애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영화의 재구성, 제 키워드로 영화를 한번 재구성해 보려고 그러는데 케빈이 준비한 키워드는 뭔가요? 제가 준비한 영화 속의 키워드 두 가지고요. 첫 번째는 사진, 두 번째는 소통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사진은요. 저는 한번 생각해봤어요. 왜 굳이 정원의 직업이 사진사였을까? 생각을 했을 때 사진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사진은 시간이 흐르는 걸 멈추게 해주는 매개체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 혹은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사진이라는 매개체라는 틀로 시간을 잡아두는 거죠. 그래서 이 점에서 봤을 때 정원은 사람들이 인생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직업을 가졌다고 할 수 있어요. 옛사랑의 지원의 사진이나 다림의 사진이나 또는 권투 선수의 사진이나 할머니의 가족 그리고 영정사진 이런 것들은 누군가에게 기억하고 싶었던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기억해주게 하는 것이 정원이었고 정원은 심지어 찍힌 장면도 있어요. 정원은 가족 사진 그리고 친구들과 찍은 사진
스스로 영정사진을 찍어요. 이런 것들이 정원에겐 가장 중요한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 친구, 본인의 모습 말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사진이란 키워드를 하나 꼽았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소통입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다림이랑 정원은 사진관 유리창 사이로 대화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유리창은 밖과 안을 내다볼 수 있지만 두 사이를 갈라놓는 투명한 벽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벽은 정원이 가지고 있는 관계의 뭔가 벽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만 벽 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벽이 정원에게는 유리창 같다는 거죠. 사진관 안에서 다림을 바라보고 정원은 다림을 찾으러 가진 않아요. 그저 사진관에 다림이 오길 기다리고 사진관 안에서 다림을 바라보는 장면이 많습니다. 결국에는 다림이 굳게 닫힌 사진관의 유리창을 돌로 던져서 깨잖아요. 네. 이거는 통쾌했어 그때. 다림이 느낀 것 같아요. 정원과 나 사이엔 벽이 있다. 나는 이 벽을 체감했으니까 이제 이 사랑을 끝내려고 한다. 라고 하고 하는 아예 이 벽을 깨버리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정원이 죽음을 앞두고 다림한테 편지를 주러 막 찾아가는데 결국엔 편지 전달을 못하고 카페 안에서 또 유리창을 통해 다림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맞네. 이런 장면들이 저는 유리창은 소통의 단절이자 두 관계의 분절을 나타낸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키워드는 죽음입니다. 이 영화의 큰 축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사랑과 죽음이에요. 이 영화에 흐르는 전반적인 정서는 죽음에 관한 슬픔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는 주인공 정원이 시한부 삶을 살고 있고 영화의 마무리는 정원의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정원이 아침에 깨서 병원을 가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되고 친구의 전화로 누군가의 장례식을 갔을 때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대사가 이렇습니다. 아니 다 끝난 일인데 계속 이러고 있으면 뭐예요? 식사나 하러 가요, 식사나 하러. 영화에서 죽음을 대한 방식은 이 대사와 유사하게 담담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는 정원의 병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말해주질 않아요. 이것은 죽음 앞에서는 그 무엇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감독님이 표현하고 싶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림에게 자신의 병을 말하지 않는 것도 마지막에 편지를 쓰지만 전해주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이 키워드에 동감이 가는 게 죽음 앞에서는 그 무엇도 의미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공감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정원이 죽음을 자기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표정들이 항상 웃고 있잖아요. 네. 그 웃음이 약간은 아 나는 이미 다 살았다. 초탈하거나 네, 즐거운 웃음이 아니죠. 그쵸. 뭘 네. 하더라도 나는 미련이 없다. 이런 표정 같이 보이더라고요. 네네. 아 저도 주피터의 키워드를 들어보니까 예. 죽음이란 키워드는 다시 한번 저도 한번 생각해보게 됐는데요. 네네.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 죽음이란 키워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은 그 할머니네 가족이 사진을 찍으러 오고 다시 할머니가 사진을 찍으러 온 그 씬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죽음을 맞이할 마음가짐이 되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죽음이란 존재 자체가 경험해보지 못했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두려운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장면에서도 가족들이 사진을 찍고 나서 어머니 뭐 사진 찍으세요, 독사진 찍으세요 라고 하는 장면이 할머니 본인도 영정사진인 거 알았을 거예요. 되게 어색해 하잖아요. 찍기 싫어하고. 그쵸.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어떻게든 찍긴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오죠. 말끔하게 차리고 다시요. 웃는 표정으로 사진 한 번 더 찍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게 나는 처음에 죽음이란 언제나 당황스럽다. 하지만 나중에 다시 사진 찍으러 왔을 땐 난 이제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로 하려 한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그 씬에서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아 그런 관점에서 정원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할머니가 공짜로 찍어줄 거지 하는데 그럼요 하면서 계속 웃는 게 서로 다 이제 거기서 두 분이 공감을 한 것 같아요. 영정사진을 찍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죽음을 미리 체험한다는 거니까 그런 감정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통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 웃음이 정원이 나중에 영정사진 찍을 때 웃음이랑 비슷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그럼 여기서 조금 한 발짝만 더 나가서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영화 보고 나면은 감정이입하게 되잖아요. 만약 내가 시한부의 인생을 살게 된 정원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12월까지밖에 못 사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네. 그걸 얼마 안 알게 된 남았어. 주피터. 예. 어떻게 보낼 것 같아요? 남은 4개월.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그 영화를 하면서 내가 정원이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죽음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죽는 죽음, 그리고 죽음을 미리 알고 준비를 한 다음에 맞이하는 죽음.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선택을 하라면 죽음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시간이 주는 죽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를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저의 상황을 알리고 마무리하는 과정을 겪는 거죠. 그 다음에 조용히 떠나는 게 갑작스러운 죽음보다는 나에게나 상대방에게나 좀 더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살면서는 그 죽음 두 가지를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선택할 수는 없죠. 우리의 미래를 모르니까. 영화에서는 보면 너무 잘 받아들였다고 해야 되나? 그런 얘기를 언급을 잘 안 하잖아요.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지만 자유롭게 돌아가시긴 하는데 저라면 좀 더 죽음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서로의 슬픔을 공유하고 맞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케빈 어떠세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건 정원이 조금은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에게 4개월이 남아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같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게 예의죠.
그런데 네. 지금 이 영화에서는 정원이 자기네 주변 사람만 정리를 했어요. 만약에 제가 정원이었으면은 그 전에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저도 그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정리해달라, 그리고 나도 너를 기억하겠다 라고 하는 자리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사전 장례식을 한다고요? 사전 장례식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겠죠? 슬프지만 저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그냥 많은 이야기나 좋은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정면으로 맞서는 거네요, 죽음에서. 그러니까 저는 영화에서 이 정원의 좀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이 너무 죽음을 회피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정원이 죽음을 대하는 방식은 죽음의 축자도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친구랑 술을 먹었을 때 장난 얘기하듯이 나 좀 있으면 죽는다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지, 그런 게 너무 죽음을 회피하고 무서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사람이 실제로 진짜 바로 앞에 죽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좀 약간 생각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정원이었으면 다림한테는 끝까지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다림한테 얘기를 했겠네요. 다림도 부르고 뭐 전 여친도 장례식도 부르고 장례식에 다 부르는 거예요? 첫사랑? 다림도 부르고 다 불러야죠. 다 불러? 다 불러서 알려줘야죠. 왜냐면 이게 그냥 잠수 이별은 맞아요. 사실 정원이 마음 이해해요. 다림이 내가 죽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슬퍼할까를, 뭐 안타까워할까를 생각해서 얘기 안 했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다림을 위한 게 아니라 생각해요. 그렇죠. 되게 이기적인 행동이죠. 같이 모여가지고 나 이제 얼마 많지 못했다, 우리의 추억은 행복했다 라고 하는 지점을 만들어줘야 정리도 빨리 해 새로운 출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이 얘기가 계속 하고 싶었어요. 이 영화 도대체 왜 8월의 크리스마스야? 제목이 예. 좀 뜬금없잖아요. 뭐 맞아요. 정원이의 남은 여생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정원이의 행복한 날, 다시 만난 사랑 이런 것도 아니고, 왜 8월의 크리스마스일까? 주피터는 보면서 왜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 영화가 명작이라고 생각하는 거 요소 중에 하나가 제목이 한 3분의 1을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제목을 정말 잘 지었다고 생각이 들었고, 영화에도 잘 어울리고, 나무위키나 이런 것도 검색을 해보니까 하루키님의 단편에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게 이미 이전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 영화의 원래 초반의 원제가 즐거운 편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 깨잖아요. 그냥 즐거운 편지라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감동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정말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어울리지 않지만 상반된 단어 조합을 통해서 이 영화가 좀 더 가치가 있어지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저는 하루키가 쓴 뭐 단편집이라고 생각도 못했고, 허진호 감독이나 각본가가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을 딱 생각해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영화 속의 내용이나 의미하는 바가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그 제목 안에 함축돼 있을 거다, 감독의 의도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3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화 속의 시간적 배경이 한여름이었던 8월부터 눈이 가득 쌓인 12월 이렇게 배경을 했기 때문에 8월의 크리스마스로 지었다 라는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는 다림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정원에게 있어서는 8월에 만난 새로운 크리스마스 같은 선물이지 않았을까? 세 번째는 인생의 수명을 1년이라고 보면은 다림은 절정의 그 20대 초반 8월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정원에게는 이제 곧 시한부 인생의 여생이 남지 않은 12월 겨울로 볼 수 있거든요. 겨울. 그래서 8월과 12월을 대비해서 8월의 크리스마스라고 지은 게 아닐까, 이 3가지 가설을 생각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했네. 뭐 이동진 평론가 얘기 듣는 줄 알았어요. 이동진 평론가님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명장면 명대사 한번 해볼까요? TV는 어떤 게 명장면이었나요? 저는 다림하고 정원이 스쿠터 타고 다니는 장면, 다림이 꼭 잡으라고 하고 뒤에서 할 때? 맞아요, 뒤에서 잡을 때 그 장면 전 영화 1000mm 생각나더라고요. 자전거 타고 가는 장면 있잖아요. 새롭게 시작하는 풋풋한 사랑을 표현한 가장 그 장면이 아니었을까. 두 주인공 표정만 보더라도 제 마음이 살랑살랑. 제대로 썸 타고 있는 거죠. 맞아요. 예. 또 생각하는 명장면 뭐였어요? 저도 비슷한데, 정원이 오토바이를 고치러 갔다가 비가 엄청 많이 와요. 다림이 우산을 쓰고 아는 척을 하거든요. 사진관까지 데려달라 그래요. 근데 우산이 너무 작아가지고 결국은 둘 다 젖어요. 처음에 좀 떨어져 있다가 둘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장면이 너무 좋더라고. 비도 오고 하니까 구도도 그렇고, 이게 사랑이 시작하는 그 느낌. 저 그 장면에서 제가 정원이라는 상상했어요. 거기서 빗소리 쫙 나면은 그 우산 속에 2명의 그 숨소리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한 개 더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 정원이 잠적을 하고 다림이 구청 직원들이랑 디스코 클럽을 가요. 춤을 좀 신나게 추다가 갑자기 불현듯이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면서 우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유치원을 깨죠. 이게 이제 다림이 사랑을 잊어가는, 정리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그 장면이 감정이 격하지도 않아요. 그 장면조차도 담담하고 무난하게 흘러가거든요. 그렇게 연기를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감정선 잡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영화 정말 잘 찍었다, 인상이 깊더라고요. 그나마 가장 그 장면이 감정을 폭발하는 장면이었어요. 맞아요. 깨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하지만 그 감정이 다 느껴진다. 그래서 좀 명장면으로 뽑고 싶었습니다. 저는 명대사 이걸 한마디로 끝나죠. 다림이 얘기합니다. 주말에 뭐해요? 다림이는
쉬는 날 뭐하니? 저요? 응. 책도 보고 그냥 그래요. 아저씨는 뭐예요? 주말에 뭐예요? 이렇게 다림이 커서 봄날에 간다에 이영애가 돼서 라면 먹고 갈래요? 이 두 가지는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남자들의 판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오, 거부할 사람이 있나요? 저는 놀이동산 제가 표 끊었죠, 그럼. 제 명대사는 읽겠습니다. 지원이라고 첫사랑이 있거든요. 첫사랑이 사진관을 왔다가 그 다음에 버스를 타고 정원이 하는 나레이션이 있는데 그 나레이션이 참 좋더라고요. 세월은 많은 것을 바꿔놓는다. 서먹하게 몇 마디를 나누고 헤어지면서 지원이는 내게 자신의 사진을 지워달라고 부탁했다. 사랑도 언젠가는 추억으로 그친다. 이제 첫사랑을 정리하는 과정을 영화니까 장면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글로써 나레이션으로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사진을 치워달라는 거는 나를 그만 잊어라, 우리 관계 정리하자, 그리고 요청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치우는 것 자체가 정원이 그걸 인정하고 정리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예, 이 대사를 한석규 배우가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딕션도 너무 좋고. 맞아요. 성우여 출신이니까. 저는 한석규 대사의 나레이션 자체가 편지 같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예, 맞아요. 혼자 쓴 편지글? 누가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혼자 정리하는 편지글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 저도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면 주피터가 그렇죠. 봤을 때 8월의 크리스마스와 함께 보면 좋은 영화 뭐 있었을까요? 저는 연애 멜로 따지면 계속 이 얘기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건축학개론. 남자들의 첫사랑 판타지. 건축학개론은 무조건 보셔야 된다. 여러분 꼭 보십시오. 특히 남자분들 꼭 보십시오. 건축학개론밖에 보신 영화 없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편지 때문에 저는 러브레터도 생각이 났었어요. 러브레터도 마지막 장면에 보면 편지를 쓰는데 안 보내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라서 러브레터에서도 영감을 받지 않았나, 감독님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케빈은 어떤가요? 저는 배우 측면에서 볼게요. 한석규랑 심은하 배우 몇 년 뒤에 영화 한 번 더 찍었거든요. 한국에 이제 전무후무한 스릴러 Sell Me Something 이 있었죠. 함께 보면 좋아요. 왜냐면 한석규와 심은하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측면만 보더라도 이 영화 너무 좋고요. 다른 거 하나 꼽자면 주제면에서 미드나잇 선이라는 영화 있고요. 일본의 태양의 노래라는 원작을 헐리우드에서 리메이크한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희귀병 걸린 소녀, 그리고 수영선수 남자친구, 그리고 사진이 취미인 아빠가 나와요. 주제 측면에서 8월의 크리스마스랑 비슷하기 때문에 약간 비슷한 감정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영화의 한 줄 평이랑 평점으로 마무리 해볼까요? 제가 생각하는 8월의 크리스마스 별점은 5개 만점에 4개이고요. 한 줄 평은 나를 기억해주길 바라는 사람에게 전하는 영화라고 정했습니다. 주피터가 생각하는 8월의 크리스마스의 한 줄 평과 별점 들어볼까요? 별점 만점 5개 4개고요. 좋은 영화죠. 그리고 한 줄 평은 죽음과 사랑, 멀지만 가까운 것을 담담하게 이어준다. 허지노 멜로의 위대한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한 줄이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